안녕하세요. 위잘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라떼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소개할게요. 저는 더덕입니다. 기피디입니다. 네, 민트마인드입니다. 네, 주니버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니버스가 입에 아직 안 붙어가지고 웅탈이 너무 웅탈이 익숙해서 또. 잘 어울리고. 항상 제가 그 생각하거든요. 내 이름 이현준 너무 재미없다. 너무 재미가 없어. 뭘 붙여도 붙일 게 없어. 왜? 뭐 이름 뭐 은별이다. 뭐 실버스타. 왜 이거 할 수 있는데 이현준은 뭐 없어 너무. 그래서 준수한 이름이라서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좀 평범한. 네. 스마트 핸섬. 뭐 이렇게 여자친구 김기현이잖아요. 네. 기현만 해도 특이하단 말이에요. 이름 자체가. 이름 좀 아쉽다. 누가 지었지 내 이름? 할아버지 지어주셨나? 이모님한테 뭐라 해보세요. 할아버지 지어주셨나? 난 할아버지 모르세요. 센스가 좀 아쉽다. 좀 아깝다. 빨간 머리 애니 계속 자기 이름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네. 못 맞다. 개명할 수 있어요.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맞아. 근데 원래 예전에 태교할 때 굉장히 무난한 이름들을 붙여주건 아니 이상한 이름 붙여줬지 옛날에. 지금 그 주니버스님 탄생하는 그 시절에는 준자 이 현준이 되게 또 그때 당시에는 핫한 거였구나. 그냥 이름도 트렌디한 유행이군요. 있어요. 그리고 2000년 넘어서는 빈, 우빈, 유빈 엄청 많고 또 수빈, 현빈. 되게 빈 많고 이름 따오는 게 거기 장명소 가서 받아오는 건가요? 장명소도 있고 뭐 부모가 짓는 사람도 부모님들이 있고. 네. 저는 제가 막 장명학 책을 엄청 보고 다 지어가지고 태명을 지었는데 어머님이 이름을 받아오시더라고. 어디 가서. 장명학이라고 돼 있구나. 있어요. 전 제가 지었어요. 가나다라 해가지고 이쪽에도 가나다라 해가지고 계속 화살표 끄면서 그래서 몇 개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어느 게 제일 낫냐고 물어보고 막 이랬어요. 후보가 뭐뭐 있었어요? 네. 지금 기억나는 거는 그린, 김그린하고 레나 또는 리나 셋 중에 하나였는데 본인 닉네임이 지금 리나예요. 레나가 제일 낫다. 네. 이름 얘기로. 혹시 오늘 방송은 이름과 관계 있는 영화 혹시 이런 이름과 건가요? 사주에 대해서. 명당 혹시? 이름 그렇게 하구나. 네. 오늘 영화는 그 울버린과 배트맨이 나오는 프레스티지입니다. 저한테는 휴잭맨과 크리스찬 베일이 울버린과 배트맨으로 더 익숙하거든요. 울버린이구나 그 사람. 저는 어머나. 레미제라블에 나왔던 장발장이라고. 맞아. 저한테는 그 사람 어릴 때부터 울버린이었거든요. 맞네 울버린. 뭐 나는 두 영화를 안 봤어. 울버린과 배트맨. 저는 어릴 때 본 영화가 그밖에 없어서. 근데 크리스찬 베일은 사실 잘 몰랐어요. 네. 이제 원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모르다가 배트맨 때문에 알아서. 네, 그 울버린은 휴잭맨은 또 울버린이야 그런 거 봐. 그 울버린의 마지막 영화 뭐였죠? 몰라요. 제가 그쪽 시리즈를 제대로 안 봤어요. 울버린 단독 나온 마지막 영화가 있었어요. 울버린이 이제 죽는 영화였는데 영화 제목 기억 안 나네. 울버린이었나? 뭐 그랬던 영화였는데 제 머릿속에는 어릴 때부터 울버린은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블 나오기 전부터 저는 울버린은 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죽는 게 진짜 그 사람이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울버린이 죽는 게 아니라 진짜 휴잭맨이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프레스티지에서 환생을 했군요. 울버린이 나온 거죠. 다른 세계한 울버린이 나온 거죠. 네, 프레스티지 영화가 크리스찬 놀란 감독 영화인데 이 영화를 처음 본 게 어릴 때 봤었거든요. 중고등학생 때. 그때 나온 영화였으니까. 영화관에서 본 건 아니었고 영화관에서 가서 봤어요. 영화관에서 봤구나. 영화관 가서 봤는데 사실 그때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내용이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내용이 복잡한 게 아니라 영화 전개가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일기를 읽으면서 막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더 과거로 갔다 왔다 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를 하는 게 마술에 대해서, 이게 마술 관련 영화인데 마술에 관해서 설명을 해줘요. 마술에는 3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카드 보여주거나 뭐 동물 사라진 거, 속임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관객들 불러와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거나. 두 번째는 대전환이라고 그거를 사라지게 만드는 마술이에요. 여기까지가 제일 일반적인 마술이고, 세 번째가 프레스티지라고 사라지던 거를 다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술의 세 번째 단계인데 제일 어려운 단계고, 영화 제목이 프레스티지죠. 처음에 이걸 설명을 해주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무슨 판결하는데 법정에서 변호를 한 장면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시작을 해요. 이 장면이 어떻게 했냐면은 한 마술사가 있어요. 보든이라는 마술사와 엔지어라는 마술사가 있어요. 둘이 약간 경쟁자거든요. 원래는 친구였는데 경쟁이 된 거죠. 그 보든이라는 마술사가 엔지어 마술사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 마술의 비밀을 캐려고 무대 뒤로 몰래 들어가. 얘가 순간이동 마술 유명하거든요. 엔지어라는 마술사가.
근데 순간이동 마술 딱 시작됐는데 여기가 천장에서 쑥 떨어졌는데 무슨 어항에 떨어져요. 수조. 수조에. 그래서 죽겠죠. 떨어져서 잠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보든이라는 사람은 이게 살인자로 그게 된 거예요. 용의자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래서 일기를 펼치면서 막 예언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감옥에서 그 자기 경쟁자였던 죽은 엔지어의 일기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서 과거를 해상을 이렇게 막 시작하게 돼요. 전개가 그렇게 돼요. 일기를 보면서 시작하게 되는데 원래 둘이 같은 한 스승의 같은 제자였거든요. 그 사람의 제자였는데 처음에 시작이 된 게 둘이서 원래는 조수로서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조수로서 하는데 그 어떤 마술사의 조수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그 흔히 우리 마술 많이 보는 수초에서 탈출하는 손 묶고 넣어놓은 탈출하는 마술 있잖아요. 그거에서 하는데 그 마술이 관객 2명을 뽑아서 그 여자의 손발을 묶으라고 시켜요. 그래서 당연히 일반인 시키면 안 되겠지. 이제 묶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조수 2명을 일반인처럼 분장을 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 조수 어시스턴트를 묶어서 수조에 넣고 탈출하는 마술이에요. 근데 그 여자 어시스턴트가 엔지어의 와이프예요. 근데 이제 항상 그렇게 마술을 이어가다가 둘이서 맨날 하다가 그 보든이랑 엔지어랑 조수를 뽑혀서 묶어주고 넣고 하다가 한 번은 보든이 약간 좀 혁신적인 걸 좋아해. 이 마술은 너무 무섭다리 마술이다. 다른 거 한번 시도해보자. 그래서 이 매듭을 바꿔보자. 그 묶는 매듭을 이중 매듭을 지어보자. 좀 더 그게 좀 탄탄해 보이거든요. 묶는 게 좀 느슨해 보이니까 일반 매듭은. 근데 그러니까 그 자기 스승은 그래도 위험하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그 엔지의 와이프 그 어시스턴트가 약간 동의를 해요. 연습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식으로 클리셰죠. 죽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요. 다 맞을 때는 그 둘이 이제 매듭을 또 평소처럼 조수를 뽑아서 하고 하다가 매듭을 지어요. 근데 약간 그 어시스턴트랑 보든이랑 눈빛 교환을 해요. 뭔가 다른 매듭을 짓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매듭을 지었는데 탈출을 못해요. 그래서 관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와이프가 죽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둘이 얘기한 거를 엔지어는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의심을 하겠죠. 그래서 무슨 매듭을 지었냐 그러니까 보든 자기도 모른대. 자기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겠죠.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와이프가 지가 지은 매듭 때문에 죽었는데 모른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 복수전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둘이 이제 스승에서 갈라지고 왜냐면 그 스승은 약간 죄책감을 느껴. 그 엔지어한테. 얘만 좀 잘해주니까 보드는 갈라서요. 갈라서서 보드는 팔로라는 자기 장비 관리자를 만나요. 마술은 장비가 중요하거든요. 둘이서 일을 하고 이렇게 갈라져요. 둘이 경쟁을 하는 구도인데 다 갈라서 하다 이게 관심이 필요하니까 맨날 하던 마술 말고 보드는 이제 새로운 마술을 준비를 해요. 총을 쏘면은 총알을 잡는 마술.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 보든이 총을 준비해서 관객한테 총을 줘서 그 관객한테 쏘면은 총을 잡는 건데 사실 이렇게 넣다 옛날에 총을 이렇게 넣었잖아요. 화약을 넣다 화약을 빼요. 근데 이제 그런 마술 준비를 했는데 자기 마술 시작을 해요. 이제 따로 갈라져서 새로운 공연을 시작하는 거죠. 관객들한테 와 지루하다 그래. 맨날 보던 거 또 하니까. 내 카드 썼고 뭐 동승기구면 또 하던 거 또 하니까. 이렇게 너네 읽어보라 하면서 이제 총 써보라고 줘요. 그래서 이제 팔로라는 조수가 새로 그 같이 일하는 조수가 한 명 뽑아요. 총을 줬는데 그 뽑은 사람이 알고 보니까 분장한 엔지어였던 거예요. 복사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물어봐요. 쏘기 전에. 매듭 뭘로 지었냐. 근데 그것까지 보드는 모른다. 근데 그걸 이제 팔로가 알아채고 총을 쏘는 순간 딱 쳐서 다행히 손에 맞아요. 그 보드는 손에. 마술사한테 손 다친 거죠. 네. 그렇게 되고 원래 여기서 또 그 영화상 전개로는 또 현재로 왔다 갔다 거려요. 되게 복잡해요. 현재로 왔다 갔다 거려요. 맞아, 되게 헷갈려.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손을 다치게 되고 그래서 그 쏘고 나서 다시 또 현재로 와요. 이야기가 일기를 읽는 형식이거든요. 지금 현재에서는 보드는 감옥에 갇혀 있고 엔지는 죽은 상태죠. 근데 이제 자기한테 그 어떤 콜드로 경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마술의 비법을 알려주면은 자기 딸만은 자기가 키워주겠다. 왜냐면 자기 와이프도 없어서 자기 딸은 자기가 사형에 처하면 그 고아원 가야 되거든요. 되게 챙겨 죽겠대. 근데 이제
그 자기는 보드는 이게 마술사 신념을 시키는 거죠. 안 하겠다 그래요. 거기서 일기를 주구나. 근데 그 콜드러 경이라는 사람이 콜드러 경 대리인이 그 엔지어 죽은 엔지어 일기 줄 테니까 이거 읽어보면 생각해봐라. 그래서 일기를 쭉 읽어보는데 이제 중간에 자기가 좀 잘 되거든요. 보더니 순간이동 마술을 성공시켜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문에서 문 2개가 무대에 있는데 첫 번째 문에서 나와서 공을 탁 던지고 문 들어가면은 두 번째 문에서 나와서 공을 잡아요. 근데 그 비밀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야. 엔지어는. 그걸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엔지어랑 엔지어 스승 입장에서는 엔지어 스승은 저 대어밖에 없다. 대어가 안 쓰면 안 된다. 근데 엔지어는 아니다. 이거 진짜 그건 보든이었다. 보든이 2명이 아니라 진짜 그 보든이 그렇게 했다. 그 비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그거 알고 싶은데 하나의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를 도와주던 어시스턴트 올리비아나 여자였는데 걔를 잔입시켜요. 그쪽에. 그쪽 가서 일을 해봐. 그래서 알아와라 거기서. 그래서 잠입시키는데 걔가 어느 날 그 잠입시킨 조수가 보든의 일기를 몰래 가져온단 말이에요. 비밀 비법이 담긴 일기를. 네. 그래서 엔지가 그걸 알게 된 거야. 근데 그때 암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암호로 되니까 시간 오래 필요하잖아요. 알려면은. 근데 그 여자는 이거 다시 안 갖다 놓으면 들킨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래서 엔지니어가 막 까버린 거죠. 그러면은 그 걔네 집을 강도 맞은 것처럼 해버리자. 그러면서 보드는 집 왔다 오니까 집에서 털려 있어요. 팔로랑 같이 왔는데. 알게 된 거죠. 당연히 이런 짓 할 사람은 걔밖에 없으니까. 이제 뭐 전쟁이 시작된 거죠. 이제 그렇게. 시작됐다. 알겠다. 했는데 이제 보든이 마법 그 공연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데 그 몰래 숨어서 보는 엔지어가 총을 챙기고 걔를 쫓아가요. 그거를 알아챈 팔로가 또 걔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가다가 알고 보니까 그게 함정이에요. 팔로를 낳기 위해서. 그래서 보드는 그냥 무사히 집에 갔는데 팔로가 잡혀. 그래서 이제 엔지어가 보드는 협상을 해요. 나는 팔로를 돌려줄 테니까 너는 마술의 비법 알아내라. 달라. 그래서 협상을 했는데 종이 한 장 주거든요. 이게 마술의 비법이라고. 그게 테슬라 적혀 있어요. 니콜라 테슬라. 맞아, 테슬라 나와. 그래서 엔지어가 이제 테슬라를 찾아가요. 왜냐하면 이전에 사실 마술에는 과학이 중요하니까 과학 엑스포 같은데 엔지어가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것도 보든도 왔는데 엔지어가 보든이 테슬라의 그런 기술에 되게 관심 가진 걸 봤어요. 애초에 의심이 있던 상황에서 걔가 테슬라로 종이를 주니까 야 이거다. 그래서 테슬라 찾아가요. 처음 잘 안 알려줘. 테슬라가 좀 까칠해요. 에디슨 쪽이랑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에디슨 쪽으로 했겠지. 그래서 까칠했는데 계속 매달려서 오케이 만들어줄게 하고 가는데 그 무슨 기계를 보여주는데 모자를 싹 넣어요. 그래서 막 전기가 스파크가 지지거리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럼 쓸데없는 다음에 오겠다 하고 계속 또 전기는 다음에 왔는데 다음에 이제 생명체를 해보재요. 생명체를 안에 넣었는데 생명체가 복제가 안 돼요. 고양이가. 또 실패했구나 하고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거기 집 가는 길에 고양이 2마리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모자가 쌓여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복제에 성공한 건데 장소가 이상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연구다. 오케이, 다음에 다시 오겠다. 그러고 이제 가는데 자기는 이제 점점 이게 뒤쳐져요. 자기는 점점 그 보드는 엄청 성공을 하고 뒤쳐지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그 장면을 봐요. 자기는 이제 막 불행한데 보드는 자기 와이프랑 잘 지내고 돈도 많고 잘 벌고 그런 거 보고 더 현타가 시겨운 거예요. 그 올리비아 있죠. 조수. 잠입시키네. 알고 보니까 이중 스파이였던 거예요. 걔가 몰래 일기를 가져다 준 것도 다 보든이랑 연기된 거였어요. 이렇게 그 올리비아는 자기는 엔지니어를 사랑하는데 엔지니어는 자기 조수로밖에 안 보니까 애초에 처음으로 그 스파이로 갈 때부터 그냥 다 터놓고 얘기한 거예요. 보든한테. 얘 사실 뭐 그렇다. 내가 보든 없애게 도와주겠다. 오히려 그렇게 한 거죠. 현타가 시겨운 거야. 그래서 화가 나서 테슬라 찾아가요. 그런데 테슬라 공장은 이미 막 난리 났어요. 에디슨 때문에 떠나고 없어요. 근데 쪽지 한 장 남겨놨는데 네가 원하는 기계 만들었다고 쪽지를 만들어주고 가요. 근데 이제 딱 조언 한 가지만 했다. 테슬라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 가지 조언을 했는데 기계를 파괴해라. 이 기계를 쓰지 마라. 주고 가요. 주고 파괴하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절대 안 하겠죠.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거 어떻게 하냐고. 절대 파괴 안 하지. 궁금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써보는데 진짜 순간이동이 돼요. 진짜 복제가 됐겠지. 근데 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자기는 또 성공을 거둬요. 이제 오히려 반대가 된 거야. 보든이 이제 그 마술의 비밀을 알아내고 싶어진 거예요. 한 번은 관객들을
불러서 이 기계를 한번 보라 그래요. 근데 봐도 보더니 뭐 전장에서 올라왔거든요. 봐도 모르겠는 거야. 진짜 그냥 기계야. 트릭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가 몰래 이제 내려가는데 몰래 무대 뒤로 빠져요. 이게 첫 장면인 거예요. 첫 장면에 자기가 물에 빠진 엔지어를 봤을 때, 그게 살인자를 몰렸을 때 그 장면이 이 장면인 거예요. 무대 뒤로 내려갔는데 그 무대 밑에 보니까 수조가 이렇게 있고 뭐야 보고 있었는데 마술이 시작되니까 엔지어가 수조로 팍 빠지네. 그리고 문이 착 잠기네. 그래서 엔지어가 죽은 거고 자기가 살인 용의자로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계속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이제 감옥에서 일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바뀌어요. 아, 오케이. 그 자기 조수 팔럼한테 콜스로 경한테 가서 그 내 빚보 알려줄 테니까 딸만 지켜달라 하자. 그래서 이제 콜스로 경이 딸이랑 오는데 콜스로 경이 와요. 딸이랑 데리고 와요. 자기 비법 들고 나가죠. 나가는데 엔지 온 거야. 콜스로 경이.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아 살아있던 거야. 그래서 어이가 없어. 어쨌든 딸만 살려달라고 기법을 내미는데 종이를 줬는데 그래서 찢어서 버려요.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는. 자기는 이제 사형 당하겠죠. 그러고 이제 가는데 그 콜스로 경이 사실 엔지니어였던 걸 다 몰랐어요. 그 자기 스승도 그 스승은 그래서 뭐 하고 있었냐면은 그 재판 시작되어서부터 그 기계를 자기가 사서 없앨라 그랬어요. 그 기계를 위험하니까. 순간이동의 기계를. 근데 계속 어떤 사람이 사간대. 콜스로 경이 사간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찾아서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찾아와 보니까 그게 엔지니어인 거야. 그래서 그냥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가는데 사형을 당하게 되고 이제 그 콜스로 경도 그냥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스승이 그렇게 그 기계를 지하로 옮겨 놓으라 그래요. 네 사갔으니까 지금 옮겨놔라. 옮겨놨는데 이게 그 사람이 옮겨놔라 말하고 가면서 딴 사람이 한테 들어가요. 이게 또 클리셰인데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보드는 실제로 사형을 당하게 되고 그 콜스로 경 엔지니어는 총에 맞아 죽어요. 총에 맞아 죽을 때 자기를 총 쏜 사람이 팔로였어요. 근데 팔로가 막 가면을 벗고 보니까 보든인 거야. 알고 보니까 보든은 쌍둥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마법을 부린 게 아니라 진짜 쌍둥이에서 둘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문 진짜 열고 좀 들어간 거고 손이 그 형이 한 명이 손이 잘리니까 동생도 진짜 손 자른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끝이 나죠. 다 죽고. 그래서 결국은 그 보든을 나중에 딸을 다시 만나고 찐 보든이겠죠, 걔가 아마. 그런 내용인데 보면서 저는 되게 제가 말로 표현해서 되게 이렇게 다다다 쉽게 얘기했지만은 영화를 보면 되게 왔다 갔다 헷갈리거든요. 맞아요. 저는 처음 봤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그리고 변장도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해요. 연기도 너무 잘하고. 좀 힌트를 주는 장면 생각하는 게 중간에 그 원래 보든 와이프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리비아가 왔잖아요. 약간 올리비아랑 불륜을 저질러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원래 와이프가 약간 낌새를 느끼죠. 그러니까 물어볼 때마다 당신 나 사랑해 할 때마다 그 보더니 오늘은 안 사랑해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또 사랑해란 말하니까 그 올리비아가 오늘은 진심이네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점점 갈수록. 그리고 중간에도 그런 장면도 있어요. 막 보더니 화면에 안 나오는 누군가랑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물러서야 된다. 누군가한테 이제 끝났다. 우리 졌다. 걔가 순간이동, 엔지가 순간이동 마술을 성공시켰을 때 우리 졌으니까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때 누군지 안 나와. 근데 이제 마지막에 사형 당하러 갈 때 이제 그 팔로우한테 말하면서 네 말이 맞았다. 그만뒀어야 됐다. 그 와이프가 자살한 거는 나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제 모든 비밀이 풀리는 거죠. 실제 그 쌍둥이였고 진짜 보드는 와이프를 사랑했고 쌍둥이 동생은 그 조수를 진짜 사랑해서 불륜 저지른 거. 불륜이 아니지. 그렇죠. 불륜이 아니지. 사람이 다르니까. 그 마술이 궁금해서 그 스승 말 맞았죠. 대역이었다는 게. 근데 그 마술이 궁금해서 그걸 캐러내를 때 엔지니어는 진짜 복제를 해버린 거고. 근데 마술이 아니라 진짜 마술을 버려버린 그 마법을 버려버린 거고 진짜. 그러니까 거기서 난 조금 왜 마법이 나오지? 마술이 아니고. 진짜 복제를 성공한 거고. 근데 그게 되게 그거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데 아직도 기억 남던 게 결국 그 엔지니어는 자기가 기계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살아 나오게 될지 아니면 수조에 빠진 내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 죽을 때 보면은 그 어항 같은 그 수조 같은 거에 죽은 엔지니어가 여러 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거 볼 때 되게 소름 끼쳤거든요. 섬뜩했거든요. 내가 그 마술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것 같아. 그 복제된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제된 내가 허구도 아니고 진짜 복제가 된 건데 나는 거기서 좀 그거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잖아요. 복제를 했을 때 원본하고 복사본 중에 뭐가 진짜라고 봐야 뭐가 되느냐. 진짜냐. 이런 얘기를 하죠. 본인들은 알까? 내가 진짜인지 내가 복제본인지. 그러니까 이게 복제라는 게 내가 절로 가는 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일로 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일로 가면 다행이야. 맞아요. 내로 안 가면 그럼 난 그냥 빠져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공포를 견디며 마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게임도 있어요.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달에서 열심히 탈출하는 게임이에요. 나는 그 엄청 열심히 플레이해서 탈출해. 3, 2, 1 탈출하는데 불이 다 꺼지고 우주 정거장 무너지고 뭐야 그게 항상 그 AI가 도와주거든요. AI한테 그 내가 플레이한 주인공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나 탈출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성공했다 탈출.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당신은 복제해서 지구로 돌아갔고 탈출 성공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플레이한 플레이어는 거기서 죽어요. 근데 복제 성공했지. 그래서 마지막에 그 장면 나와요. 그 행복하게 살고 있는 주인공이.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그런 것 같아. 이게 복제가 많이 된다 그러면은 뭐가 진짜인지 뭐가 난지. 최근에 넷플릭스에 블랙미러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리즈인데 단편 나와서 기발한 내용들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은 인간이 우주로 탐사를 보내요. 근데 막 5, 6년씩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래 보니까 5, 6년째 걸리는데 그 우주 비행사들의 클론을 지구에 둬요. 클론을. 클론을 지구에 네. 둔다고요? 그래서 그 우주선에서 링크를 탁 타면은 클론으로 가는 거야. 아, 그런 상상을 하는구나. 그죠? 그게 영화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영화를 보고 프레스티지가 떠올랐어요, 저는. 이 최근에 그걸 보고 프레스티지도 이런 내용인데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되게 기발한 상상이잖아요. 그러면 되겠다. 진짜 우주로 몇십 년 가야 되는데 거기선 실제 일 거기서 하지만 일 끝나면은 딱 그거 쓰면은 우리 지구로 돌아오는 거죠. 물론 몸은 클론이지만 이렇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즈음에서 더덕님 의견이 되게 영혼과 육체 되게 궁금하다. 무엇이 나인가? 좀 복제에 대해서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진짜 약간 섬뜩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그 복제가 된다는 거는 60만 복제가 되는 걸까? 그다 영혼하고 다 같이 복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영혼이 2개가 되지 않을까? 지금 얘기했던 아바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아바타기 때문에 클론. 이거는 맞아요. 이건 아바타야. 정신만 일종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정신만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이거는 우리 아바타 하나야. 영화 하나야. 예전에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던 영화 중에 비슷한 게 있어요. 본체는 나이가 들어요. 그래서 집안에만 있어. 근데 내가 어느 기계, 아바타 기계랑 비슷해요. 들어가면 내 아바타가 움직여요. 거긴 항상 젊고 걔는 다쳐도 문제가 없고 훨씬 더 우월한 파워를 내요. 그렇게 사는 한 존재가 있고 또 한 존재는 누워 집에만 있어. 허름한 집에서 그냥 기계 안에 있는. 이거는 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 거고 지금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정말 복제가 일어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원본이 뭐고 복제본이 뭔지에 대해서 되게 애매한 상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 원본과 복사본 중요한가요? 안 중요해지죠. 안 중요해지지 않나요? 저는 그 인간의 본질은 정신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은 상관이 없고 이게 복사하는 게 진짜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거랑 또 관련된 영화가 있어요. 영화라기보다는 이것도 단편 영화인데 러브 앤 데스 로봇이라는 단편 시리즈 또 있어요. 그 블랙미러처럼. 그거는 또 그게 더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미국에 우리 미국 사막에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막 벌판에 그 주유소 하나 띄기 있잖아요. 네. 주유소에 딱 갔는데 거기에 박물관이 있는 거예요. 주유소에 들어가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것들을 많이 전시해놨어요. 그 신기한 것들 하나의 스토리를 단편으로 만들어낸 시리즈인데 그 하나 중에 뭐 했었냐면 NFT였었어요. NFT 영상. 거기 어떤 남자가 끄지 앉아있어요. 멍때로 이렇게. 그 남자의 스토리가 뭐였냐면은 나 같은 사람이 나는 무조건 공각기동대 아시죠? 나는 기계 되면 기계 바꿀 거면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자기는 이제 첫 번째 실험 대상자가 돼요. 첫 번째 실험 대상자 맞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정신을 복제하는. 성공을 해. 여기 복제해서 성공을 해요. 잘 살아요. 자기 늙어서 죽기 직전에 복제를 해서 젊은 사람은 잘 살아요. 자기 이제 새로 복제한 몸이 죽을 때 보니까 복제를 나만 한 게 아니야. 내 원래 정신을 여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다 한 거야.
실험에 쓰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제한 또 하나의 나는 A의 나는 그냥 늙어 죽었지만은 B, C, D는 계속 실험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B는 전기 충격 고문을 계속 당하고 있어요. 근데 안 죽지. 정신만 있는 거지. 그리고 C는 다른 고문을 계속 당하고 있고 D는 또 다른 고문을 계속 당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계속 평생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프로메테우스야. 계속 간을 쪼이는 거죠. 계속. 거기서 그 박물관에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사실 그 사람 딸이야. 그걸 구해주러 온 거예요. 사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것도 되게 소름 끼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복제를 여기로 딱 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기만 한 게 아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또 다른 나는 정신이 내가 때 믿으니까 또 다른 복사한 정신의 나는 그런 딴 일을 당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만약에 실현된다면은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 나오면 악용할 수 있는 사례도 많을 수도 있으니까 아 진짜 저럴 수도 있겠구나. 마음이 아플까? 내 자식 이게 마음이 아플까가 아니라 내가 절로 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근데 절로 갈 수 여기도 있는데 있잖아.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냐 아니냐야. 그쵸. 그렇죠. 나는 아니냐. 근데 나냐 아니냐. 다 나잖아.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정신도 같이 복제가 되면 되는 순간부터 복제가 된 그 순간부터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경험이 달라지면서 그리고 감정이 달라지고 육체가 달라지고 경험이 달라지니까 영과 육이 다 달라지는 순간이 갈라짐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다른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공감은 할 수 있어도 나라는 생각은 뭐 쌍둥이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쌍둥이도 사실 뱃속에서 갈라진 거잖아요. 그것처럼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나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정도의 느낌은 있을 수 있어도 그렇겠네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나의 혈육 같은 다른 느낌? 사람을 생각해요. 내가 문제점은 그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절로 갈 수 있잖아. 내가 복제를 했는데 저게 될지 이게 될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게 문제인 거지. 내가 실험을 당할 수도 있고. 그게 문제.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이제. 엔지어가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 그건 거잖아요. 그거죠. 내가 네. 물속에 빠져 죽는 게 난지 아니면 복제돼서 무대 뒤에서 등장하는 게 난지. 근데 어쨌든 나는 그 영화에서 갑자기 복제가 나오니까 이건 마법도 아니고 약간 영화가 진지하다가 갑자기 웃겨지기도 저는 하고. 약간 그게 재밌었던 게 왜 어릴 때 그런 맛을 보면은 다 그 생각해요. 진짜 복제하나? 어릴 때였으면. 근데 그걸 이제 영화로 근데 테슬라 기계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막 전기가 막 스파크를 칙 하면서 복제가 되니까 이거 약간 갑자기 웃겨지는 건가? 이게 뒤에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그랬는데 2006년도. 그러니까 과학이 재밌었어요. 발달할 때 초기에 보면 한참 동안 화학은 연금술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금을 만드는 그 당시에는 원자가 새로 만들어진다. 원자 개념이 없었으니까 원자가 새로 만들어진 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이런 걸 몰랐던 거지. 그래서 그런 연구를 계속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테슬라 시절에는 그런 생각, 순간이동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당시엔 아마 마술이 되게 고급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마술이 과학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런 배경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겠다 근데 싶더라고요. 마술을 마법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마법으로 한 거죠. 마술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마법사였다. 그 당시에는 그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 이런 복제 관련된 영화 되게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재밌어요. 이런 거 보는 게. 다른 건 또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은 복제를 했는데 지가 복제인가는 걸 알면은 그런 문제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영화 아일랜드. 그것도 그렇고. 그건 엄청 기억에 남아요. 그렇죠. 아일랜드도 제가 본 복제인간이죠. 그 영화는 제목은 뭔지 기억 안 나지만 뭐였냐면은 그게 우주 탐험 실험이에요. 우주로 탐사를 보내야 돼요. 몇십 년간 보내야 돼요. 근데 가다가 애들이 자기 존재를 알면 어떻게 될까? 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는 영화. 이건 마지막에 반전 요소인데 알고 보니까 실험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지구를 탁 떠나. 떠나자마자 지구가 멸망해. 지구를 딱 떴는데 떠나자마자 지구가 핵전쟁에 멸망해버려. 그래서 애들이 미치겠죠. 근데 지금 선장은 가야 된다 얘기하는데 왜 가냐? 선원들은 이미 다 끝났는데 왜 가냐? 분열이 일어나고 막 그중 한 명 의심을 해. 어떤 걸 의심하냐면은 되게 과학적 요소 기억이 잘 안 나. 어쨌든 변기에 물이 있으면 안 돼요. 우주에서는. 근데 변기에 물이 있는 거야. 자기 환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변기에 물이 있는 거야. 이건 실험이다. 이거 다 실험이니까 너네 소용없다. 그래서 그 우주선에서 문 열고 나가버려요.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마지막에 가니까 이게 실험이었던 거지. 갑자기 트루먼 쇼하고 알고 비슷한 느낌. 네. 근데 그 실험이 인간이었는지 외계인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실험 주체가. 알고 보니까 실험이었던 거지.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내용을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처음 본 게 이게 프레스티지였다. 그런 관련된 내용을 처음 본 게 아마 영화에서 처음 나온 게 프레스티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니 뭐 많았을 거예요. 저는 지금 머릿속에서 수많은 영화들이 가는데 심지어 미니언즈에도 나와요. 미니언즈에도 복제하는 얘기가 나오고 여러 군데서 복제에 대한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간 복제. 그래서 복제양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을 계속 머릿속으로 하던 것이 현실로 나오는 거니까. 저는 복제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최근에 읽은 아동 소설 중에서 2권이 다 그런 거였는데 그 몸은 그 캡슐 속에 있고 애들이 그 어디지? 게임하러 게임방 가면 나는 캡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정신들이 어느 공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애들이 노는 거예요. 1시간씩 요금을 내고. 근데 거기에 계속 있는 아이가 있어요. 집에 가서 오면 늘 걔가 있는 거야.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사고 나서 몸이 완전 망가진 상태인데 정신만 괜찮은 거예요. 아빠가 과학자라서 얘를 정신을 거기다가 넣어두고 이렇게 게임방처럼 친구들을 불러주는 거예요. 얘는 영원히 거기서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육신은 어떤 무슨 약품 같은 거기 담겨져 있고. 그래서 그게 사람이 정신만 저기 가다 놓고 있으면 영원히 살긴 살 건데 끝내는 이 아이가 그 게임방에 왕따 같은 애가 남자애가 오거든요. 이 여자애인데 그 왕따 같은 아이한테 이 월드라 그러거든요. 이 월드를 좀 파괴해달라. 코드를 다 뽑아달라. 난 여기서 평생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게 즐겁지 않다. 아빠는 즐겁게 살으라고 날 여기다 놔뒀지만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 나는 여기를 탈출하고 싶다. 파란 양 매트릭스에서 파란 양 먹은 거네. 그런. 그건 복제라기보다는 아바타고 매트릭스처럼 가상세계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런가 봐요. 소스 코드라는 영화도 사실 그런 식의 느낌이잖아요. 가상세계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사는 건 괜찮나? 플라이라는 영화 아세요? 파리. 몰라요. 파리 이게 영화가 뭐냐면 그 주인공이 나 본 것 같은데. 비슷해요. 테슬라 기계랑 비슷한 게 있어요. 이쪽 실험관이 있고 저쪽 실험관이 있어요. A란 실험관에서 뭐 이렇게 조치를 해가지고 B란 실험관으로 넘어가는 형태예요. 그게 몸을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 근데 이 공간 속에 A란 공간 속에 원본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B란 공간을 넘어가서 A란 공간에 없어져요. 그럼 복제가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마침 거기에 파리가 한 마리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파리랑 합쳐진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인간이 점점 파리화되는 형태를 묘사하는 영화였어요. 프란츠 변신이야. 오늘 듣다 보니 나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그 달에서 탈출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게임은 아니었고 탈출한다고 생각을 계속해요. 이상해 뭔가 그 수신도 지구하고도 안 되고 이상한데 알고 보니까 계속해서 한 사람의 복제품이 한 3년인가 수명밖에 안 돼. 그래서 폐기되고,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질 때 지구로 송환되는 걸로 했었으나 사실은 송환되는 게 아니라 폐기되고 그 다음 게 이제 다시 깨어나고 이런 식으로 체인지되는 그런 설정이었어요. 진짜 궁금한 게 그 아일랜드 영화에 그 신체를 복제해서 키운다 그러죠. 키우는 거죠. 배양하는 거죠. 어떤 완전 외지에 그 현실 세계와 접촉되지 않는 완전 뭐 사막 같은 그런 우주 기지국 같은. 근데 그게 전 왠지 지금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딘가 누군가가 돈 많은 부자들이 자기의 장기를 위해서 충분히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무섭다. 걔네들은 아일랜드를 뽑히면 그날 이제 호명된 애들은 이제 아일랜드를 간다고 막 친구들 모두 인사하고 막 가잖아요. 근데 그게 간다고 이제 생각하지. 죽는 거지. 제가 죽는 알기로 건데. 그 유전자 조작하는 기술이 되게 쉽다고 들었어요. 어렵지가 않다고. 그게 문제라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유전자 조작하는 기술이 너무 쉬워서 금지를 시켰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왜냐면 윤리적인 문제로. 최근에 중국에서 한 명이 쌍둥이를 복제했었나? 그걸 성공했어가지고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비난받는 그런 거를. 아마 가능한데 일부러 안 하고 있지 않을까. 전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이미 다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몇몇 부자들은 근데 그분 돌아가셨구나. 우리나라에 또 돈 많으신 분들은 아니 어디 살아계신지도 몰라요. 모르죠. 사이보그가 되어서 약간 만약에 육체만 복제하는 거라면은 약간 좋은 방법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내가 병이 있는데 이 육체를 복제를 해요. 걷다가 다 실험해봐. 얘가 먹히네? 그럼 그걸 나한테 진짜로 주고. 이런 식으로 좋게 쓰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지금 그게 약간 그게 될 거라는 게 닭가슴살? 닭을 키워서 닭을 죽이지 않고 닭 가슴살만 배양하는 거지. 그건 배양이지. 그러니까 우리 뭐 간세포다 그럼 간만 배양하는 거죠. 그건 좀 다르지. 다른 건가? 그건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양심이 진짜 굉장히 어디서 끊기가 애매한. 몸만 가져가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내 몸만 가져가는 건? 근데 그게 어디까지가 몸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체 장기만 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뇌만 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런 주의죠. 뇌만 나다. 어디까지가 나냐. 여 밑에는 내가 아니다. 사실은 어느 줄까지. 이거는 가락껴 된다. 어느 줄 중 몇 센트 정도까지. 여기 가락껴 된다. 그러니까 신경이라는 게 우리에 존재하잖아요. 그 뇌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말단까지 다 가 있잖아. 맞아요. 걔까지 나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우린 모르잖아요. 어디까지가 난지. 근데 사실은 우리 오감이 있고 그걸 느끼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또 느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합친다고 생각하면 신경을 다 드러내가지고 싹 다 옮겨야 돼. 그런 식으로 또 따지면. 그러면 또 피부들이 욕하죠. 내가 그동안 한 일이 얼만데.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건 그렇죠. 잠깐만 내가 니 얼마나 처리해줬는데 니 그럼. 그래서 좀 분리하기가 애매한. 궁금하게 하네요. 만약 그걸 실험을 한다 친다면 만약에 실험을 한다 친다면 나가 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맞아요. 나가 뭐에 대한 정의가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내가 뭘까에 대한 정의가. 약간 달라지지만 그 스틸 앨리스라고 치매 그 알츠하이머에 관계된 영화에 보면 내가 기억을 잃어가면 내가 없어지는 걸로 생각을 상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기억하고 연결을 시킨 거고. 나에 대한 정보가 없어진다는. 그렇죠. 내 추억이 없어지는 순간 그게 난가. 내가 살아온 기억을 못 하는데 그게 난가. 나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죠. 부분이지 않을까요? 이 실험을 모르겠어요. 실험을 한 사람들이 뭐 항상 음모론과 뭐 이런 거 따져보면 다 있을 수 있는데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재밌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실험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실험을 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미.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1940년대 50년대 넘어가면서 기술이 갑자기 확 발전했잖아요. 2차 대전 겪으면서. 그래서 수많은 이상한 실험들을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실험. 있거든요. 네네. 인체 실험, 그렇죠. 인체 실험도 했고 그 최근에 인디아나 존스가 새로 하나 나온다 그래가지고 4를 다시 한번 봤었는데 거기 보면 핵폭탄 실험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방사능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모르던 시절이었어가지고 그거를 미국 대륙에서 그냥 실험하고 그랬었어요. 그 시절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실험들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으니까. 맞아. 그리고 그래서 음모론들 많아요. 배가 없어졌다, 비행기가 없어졌다, 버뮤다 삼각지대가 어쩌다. 또 그런 걸 소재로 영화 만든 것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하여튼 재밌었어요. 전 재밌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저는 하여튼 복제가 테슬라하고 복제가 나오니까 약간 뜬금없는 느낌이었는데 재밌었나 봐요. 저도 보면서 테슬라 파이팅. 또 제가 주주로서 테슬라 파이팅. 테슬라 응원합니다. 네. 테슬라가 위너지. 에디슨은 돈을 벌었을지 몰라도 위너는 아니지. 근데 제가 실제로 그 시절 때 에디슨과 테슬라 같이 공존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우리 다 몰랐죠. 에디슨만 배웠으니까. 전 몰랐어요. 마케팅이 되게 능한가 봐. 진짜 에디슨만. 마케터예요. 사업가죠. 완벽한 사업가죠. 거기에서도 되게 경쟁적인 뭔가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전기에서 직류와 교류 잘하시고 그분이랑 지금 현재 있는 테슬라 회사랑은 관계가 없잖아요. 그냥 이름만 따온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름만 없다고. 이름만 따온 거고. 그거죠. 존중한다, 그렇죠. 존경한다. 리스펙하는 그런 의미죠. 맞아요. 재밌네요. 네. 생각해볼 게 많고 이거는 나가 어디까지가 나고 무엇이 난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라서 소재는 마술이었지만 자아 정체성에 대한 그런 거 영화였나요? 같아요. 그런 영화였네요.
그 시대상도 묘사를 한 것 같아요. 그 시대가 과학 발전하면서 오만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까지. 그 시대도 잘 잡은 것 같고 그리고 배우들도 오 훌륭했습니다. 맞습니다. 한 번 보지 말고 여러 번 보라고 만든 영화.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보면은 절대 이해 못하는 영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 옛날 영화 보면서 뭔 생각하냐면은 그 시절에는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게 다 현실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지금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통과해 보셨지만 저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뭐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 있었고 뭐 휴대폰이 있었고 그랬으니까 물론 터치폰이 이후에 나왔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막 와 이게 되네라고 만들어진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크게 막 없어요, 딱히. VR 이런 거는 어릴 때 있었어요. 3D 안경 쓰고. 맞아요. 크게 막 크게 감흥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나오면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뭔가 나올까. 그게 지금 VR이 우리한테 놀랍지 않은 이유는 영화 속에서 너무 많이 보여줬어. 맞아요. 근데 제 늘 얘기 드리는 게 2008년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이런 형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형태를 상상한 영화나 컨텐츠가 없어요. 맞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대한 놀랍게도 존재하지 소스가 않아요. 되는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를 놀라게 할 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무언가일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사실은 비전 프로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안 놀라는 이유도 많이 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영화 이미. 속에서. 그냥 애플이 만든 VR 기기 아니야? 맞아. 그런 돈 되겠지 뭐 이런 느낌 정도이지. 뭐 원래 있던 거 그냥 애플 만든 거 아니야? 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도대체 이 뒤에 무엇가 새로운 게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올까? 몇 년 전에 잠깐 누가 소개한 걸로 저는 잠깐 봤는데 발밑에 뭘 달아가지고 로켓처럼 사람이 그냥 쏘아 올려지는? 그거 네. 거기에 나와요. 백투더 퓨처. 오. 거기에 이미 그런 기계가. 왜 수상 레저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물로 쏘면서 나가는 근데 것도 그게 있고. 이제 뭐 약간 영화처럼 진짜 신발 밑에 내지는 뭐 킥보드처럼 그런 걸 달고 쏘아져서 만약에 이동할 수 있다고 가까운 거리라도 이동할 수 있으면 그건 좀 신기할 것 같긴. VR은 유용하겠는데요? 되게 유용하겠네요. 신기한 동네는 것도 이동할 수 신기한데 있다. 유용할 것 같아요. 출근할 때 차 필요 없잖아.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백투더퓨처에 그것도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미래의 것들을 보여주는데 옷은 뭐 별로 신기하지 않았는데 그 마이클 제이 폭스가 주로 타고 다니던 게 스케이트보드잖아요. 근데 스케이트보드가 반중력이라는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떠서 다니거든요. 바퀴가 없이. 근데 이제 물 위에 가면 걔가 서. 그렇게 설정을 해놨던데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반중력에서 그냥 바퀴 없이 중력이 떠 있다고요?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 보니까 계속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바닥을 정리를 하잖아요. 바닥 공간들을. 근데 이제 상부 공간들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어있는 하늘이 조금 뭔가 좀 이용되면 좀 덜 복잡하지 않을까. 하늘 나는 자동차 나오면은 유용하고 좋겠지만 신기하진 않아요. 봤으니까. 그러니까 신기하진 않아요. 해리포터. 맞아요. 네, 만화에서도 이미 나왔어. 다 봤어. 그러니까 뭐 신기한 게 뭘까 싶어요. 더 이상 이제 신기한 게 뭐가 나올까? 도대체 신기한 게 뭐가 나올까? 프레스티지지. 짠 했는데 유럽 가 있고. 저는 요즘에 제가 신기한 건 그런 거거든요.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1인칭으로 막 총 쏘는 액션 같은 영화 보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게임으로 나오면 신기하단 말이에요. 게임을 이걸 구현을 했네. 최근에 그런 게임 나왔어요. 게임 같지가 않아요. 진짜로 현실 쳤단 말이에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약간 저 이제 그런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아예 새로운 게 아니라 요걸 했네. 요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요걸 만들었네. 뭐 쓰레기로 차를 만들었네. 뭐 플라스틱으로 백을 만들었네.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게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발전해버려서. 나올 게 없어 이제. 외계인 발견해야 돼 이 정도면. 이제. 맞아. 외계인 정도 와줘야지 이게. 우리가 외계인을 발견하는 겁니까? 외계인이 우리를 발견하는 겁니까? 반대지 않을까요? 그들이 앞서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발견하더라도 그냥 외계 생명체 아닐까요? 미생물 같은 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수준이면. 김초엽의 책에는 외계 생명체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들어왔다가 한 생후 한 2세, 3세 되면서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억이 없다고 나오는데 약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그러니까 영화들끼리 자기들끼리 얘기 다 하고 뭐 그런 것도 조금. 외계 생명체 없으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우주라는 공간이. 우리 너무 외롭다고 하잖아요. 그분께서. 너무 공간 낭비다. 그럼 남겨두면 이 넓은 데서. 하여튼 요즘 최근에 나오는 과학 얘기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해가 다 되지는 않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간의 모양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엉뚱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공간이 겹치고 접히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 네. 어디입니까? 그 영화 그것도 크리스토퍼 놀란 아닙니까? 그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 네, 인셉션. 인셉션 같은 경우도 공간 접히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럴 수 있겠다. 이번에 베이스가 기본 물리와 과학이구나. 그렇죠. 거기서 이제 오만 상상을 다 해보는 거죠. 최근에 영화 나오지 천재구나. 않나요? 그 놀란 감독 영화 나오지 않나? 오펜하이머였나요? 아 그래요? 오펜하이머였나요? 그 CG 하나도 안 썼다고. 테넷 이후에 몰라. CG를 한 번도 오펜하이머가 핵 개발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CG를 하나도 안 썼대요 영화에. 어떻게 지금 핵을 어떻게 구현하셨을지. 어쨌든 그 영화 나온 거 알고 있거든요. 이번 CG를 하나도 안 썼다고 얘기가 나더라고요. 대단하지 않나요? 이 21세기에 천재인가 보다 그분. CG는 하나도 안 쓰고 만든 영화. 이 클래식이란 건데 궁금하네요, 되게. 궁금하다. 특이한 사람이야. 그리고 생각을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해보는 과학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에 대한 존재에 대한 크리스토퍼 놀란 그게 메멘토가 크리스토퍼 메멘토 너무 소름 문신 새기는 끼쳤어. 그거죠? 네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 기억과 영화 존재. 두번 봐야 되는. 맞아요, 절대 이해 맞아요. 안 가는. 그것도 두번 봐야 되는 영화. 뭔지 잘 모르겠어. 지금도 설명을 못 하겠어. 설명 못하는데 설명이 좀 힘들어. 짜릿하잖아. 맞아요. 이건 뭐지? 막 이러면서 맞아, 맞아. 다 들어맞아. 막 이런 설명을 느낌. 못 하겠는데 뭔가 되게 재밌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 영화도. 맞아요. 천재적인가 보다 진짜. 놀란 그분의 아저씨. 작품도 궁금하다. 그 사람도 궁금하다. 맞아요. 나 그 사람도 궁금해요. 지금 뭔 생각하고 사시길래 어떻게? 형제랑 같이 하지 않나? 예. 우리도 뭔가 해보면 어떨까요? 오만 상상으로 뭘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너무 짐작 잘 가는 거 아니야? 다 있는 것만 상상하는. 맞아, 이 상상력을 펼치기가 쉽진 않습니다. 최근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적이 있거든요. 아이디어를 막 내잖아요. 그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사실. 맞아. 그러니까 다 있는데 그걸 좀 편하게 만들어 보는 거지. 아예 없는 걸 만드는 거 거의 없더라고요. 다 있더라고요, 진짜로. 한 분은 이제 그 키보드의 세계가 되게 딥한 거 아시나요? 네 알아요. 커스텀 키보드 세계가 딥하거든요. 저는 그걸 그분한테 처음 들었는데 그거에 관련한 그런 어플을 만들자 그랬는데 또 이미 있어요. 이렇게 딥한 게 있네. 이렇게 많이 나와서 생각했던 게 이미 있어요. 이미 다 있더라고 전부 다.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절망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 많이 다 있구나. 이거 다 있는 거구나 전부 다. 다 생각을 해놨구나.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살기로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온다기보다는 뭔가를 조합을 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스타트업을 다니다 보니까 새로 생긴 스타트업에 얘기 많이 듣는데 주 아이템 보면 다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투자를 받았을까 보면은 그냥 거기다 뭐 새로운 걸 좀 더 편하게 조합을 했다던가 맞아요. 그런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와, 그렇죠. 혁신적인 나온 거는 그런 거는 어떻게 남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던 거나 어려워서 안 하던 거나 그런 거만 있지 막 새로운 게 나와서 그런 건 없더라고요. 뭐 요즘 수소 경제하는 것도 뭐 다 알던 거잖아요. 물 전기 분해하고 걔가 합쳐지면 에너지 내고 뭐 이런 거 다 알던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쓸 것이냐 이제 맞아요. 그런 거죠. 오늘 뭐 심도 있었네요. 여러 가지 영화가 응. 많이 나왔네요. 네. 얘기가. 도대체 몇 개의 영화를 얘기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재밌었어요. 프레스티지. 네. 네. 다음에 또 요런 또 재밌는 이야기 또 갖고 오실 거죠? 네, 다음에도 재밌는 얘기 갖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